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입니다. 오늘 예정해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한국 미디어의 발전적인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기업이 지금 세계 초일류로 갔는데 우리나라 정치와 언론이 삼류, 사류, 특히 언론 심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 탄핵될 때 가짜뉴스 덩어리가 그냥 마구 쏟아져가지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을 아주 오염시켰죠.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정현주 전 KBS 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사퇴하고 나서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방송통신을 잘 심의해서 미디어 환경을 아주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방송심의 이의 신청을 하면 그냥 7, 8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는 동안 방심위의 기능이 대한민국에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온갖 음모론 뉴스가 넘쳐나는 쓰레기장을 만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래서 이 언론 미디어 시장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면 전 국민의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 언론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특히 그 질타 중에 하나는 왜 한국 기자들은 종군 취재를 안 가지? 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안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한국 기자들은? 전부 이 편안한 여의도 바닥에 앉아서 정치인들 말꼬리 잡아가지고 말싸움이나 만들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또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젠다 세팅을 못하고 그 말싸움에 말꼬리 잡는 이런 얼마나 소모적이고 정쟁적인 요소만 거듭하는 이런 한국 미디어 시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되면서 가장 혜택을 본 분야가 미디어 분야입니다. 언론 분야. 어떤 언론이 정상화되면서 월급도 많이 올랐고, 특히 공영방송 위주로 해서요. 저도 그런 회사에 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대한민국의 휴대폰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죠. 전 세계의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LG 냉장고고 LG 세탁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아직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거나 또는 외국 신문들을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한국 언론 도저히 못 믿겠다. 더구나 최근에 윤석열 정권 탄생 이전에 불과 3일 전에 발생했던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투표의 표심에 악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줬죠. 이런 걸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인터뷰 대가가 얼마라고요? 1억 6,500만 원. 책 3권 팔았답니다. 대한민국 정치, 정계, 재계의 혼맥을 조사했다는 그 책 3권이 1억 6,500만 원. 책 한 권이 5천만 원이네요. 저는 책 한 권 팔면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인터뷰한 사람이 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님. 이걸 갖다 퍼나른 뉴스가 뉴스타파. KBS 정현주 사장 때 KBS를 완전히 편파방송으로 몰아넣었던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뉴스타파의 대표입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를 마구 흔들어 놓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게 왜 이럴까? why가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도 중요하지만 왜 그럴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how to,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 미디어 생태계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특히 공영방송, 공영언론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말미에는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가 쓴 책들 몇 권의 핵심만 조금 한 10여 분 정도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공영 미디어 개혁 방안입니다. 여기는 이제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가 불과 3, 40년 전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현대에서 만든 프레스토, 엑셀 자동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장난감 같은 차인데 그런 거 만들던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휴대폰? 마찬가지죠.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지금 삼성 휴대폰 씁니다.
냉장고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나라인데 왜 언론이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KBS가 지금 박민 사장이 들어서기 전에 양승동, 김희철, 친민노총 세력이 KBS를 잡았을 때, 시청자 여러분, KBS는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스피커입니다. 채널이 몇 개입니까? 채널이. 여기서 쏘면요, 모스크바까지 금방 날아갑니다. 그 어떤 그 라디오, 단파 라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날아갑니다, 저까지. 그래서 KBS에는 대한민국의 제일 크고 목소리가 큰 스피커들이 왕창 붙어 있는 회사다. 뭐 복잡하게 뭐 공영방송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KBS에서 한번 떠들면 다른 언론에서 한 10번, 20번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KBS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KBS가 이제 수신료가 지금 3만 원이죠. 1년에. 그래서 이 3만 원을 놓고 많은 국민들께서 양승동, 김희철 체제 때 워낙 편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 녀석들을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수신료를 없애자. 수신료를 그냥 깡그리 없애고 공영방송 문 닫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박민 사장이 들어서서 그걸 바꾸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정치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키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세요? 좌파 세력은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전체주의 세력이 들어오고요. 우파 같은 경우는 극단으로 가면 히틀러, 나치가 들어옵니다. 이런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아이, 정치 필요 없어. 혐오주의. 아이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공영방송이 잘못한다고 해서 야, 공영방송 문 닫아버려. 그거. 다 그냥 폐쇄해버려. 이렇게 되면 상업방송이나 특정 세력의 진영의 나팔수들이 설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BS는 뜯어서 고치면 됩니다. 어떻게 뜯어서 고치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수신료입니다. 수신료. 지금 수신료가 KBS 수신료가 한 달에 2,500원이죠. 1년 3만 원인데 BBC, NHK, FT, ZDF 보면은 거의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BBC 같은 경우 25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일간 신문 구독료하고 똑같습니다. 한 달에 지금 15,000원씩 내죠. 신문 구독하시면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KBS 수신료는 1년에 2,500원 된 게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되면서 2,500원으로 한 게 지금 40여 년이 흘렀는데 그대로입니다. 요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 KBS 3만 원을 BBC 25만 원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행 KBS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시간 차가 있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실태가 어떠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왔냐면요.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집권하잖아요. 석 달 만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기들 그 의원 워크숍 하다가 나눠준 건데 이게 언론에 입수돼서 폭로가 돼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그 KBS, MBC 사장하고 이사들 다 몰아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몰아내냐. 구체적인 지침까지 있습니다. 특히 교수인 사람은 특히 사립대 교수가 타겟이 많이 됩니다. 사학재단을 흔들어버리면 총장이 김 교수 그만두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일 약한 고리가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KBS 이사나 MBC 이사로 있으면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가서 시민단체가 동원되어서 학교 앞에서 집회도 하고 떠들고 또 이사가 출근을 하면 엘리베이터 못 올라가게 잡고 그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유튜브에도 남아있고 뭐 심지어는 뭐 침을 뱉고 이래요. YTN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 간부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막 침 뱉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계에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과 유사한 빨간 완장찬 아시죠? 빨간 완장찬 홍위병들의 난동시대였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최근에 또 문재인 흑설한 저도 그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왕창 그냥 미디어 시장을 갈아엎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 언론 탄압 아닙니까? 방송 장악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적폐청산이고 언론개혁이고 주장했던 자들이 문재인 정권이 끝날 즈음에 어떤 법안을 발의하느냐.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안 거부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자기들은 개선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악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공영방송의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민주당과 그 친민노총 세력.
좌파 세력들은. 왜? 사장을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 안 치면 주문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좌파 세력, 친민노총 세력들은 자기들이 어떤 선전선동을 위해서 공중파를 잘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우파보다는 그게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 이게 무슨 소리냐? KBS의 이사가 11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7명, 민주당에서 4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럼 여야가 바뀌면 또 7대가 바뀌는 거죠. 근데 요거를 25명으로 늘리자. 그러니까 늘리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입시다. 이렇게 합니다.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11명이 7대 4였는데 요 11명을 25명으로 늘리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포션이 줄어들고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하는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럴듯하죠. 근데 요걸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살짝 뜯어서 보면은 완전히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탕 발림 해놓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국회 추천을 11명에서 5명으로 줄였어요. 그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되죠. 그럼 나머지, 그죠? 나머지 한 10여 명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은 친민노총 세력인 뭐 기자협회, PD협회, 이 직능단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만드는 한국 기자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자협회에서 1명 추천하고, PD협회에서 1명 추천하고, 한국 방송기술인협회에서 1명 추천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방송학회. 우리나라의 방송학회, 솔직히 여기 이 방송 보시는 언론 미디어 학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태를. 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파 성향의 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솔직히. 이분들이 또 추천한다는 거예요. 등등. 시청자위원회 지금 KBS, MBC, YTN, 독자위원회가 연합뉴스까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싸그리 그냥 좌파 세력들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좌파 세력의 문화전쟁을 위한 진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잖아요. KBS에 지난번 31기입니까, 2기입니까? 시청자위원회 만들 때 저도 당시 그 KBS 1노조, 민노총을 반대하는 1노조의 정책실장이었는데, 아니, 우파단체도 좀 넣으라고 했더니 싸그리 그냥 좌파단체로 다 그냥, 또는 정체가 좀 불분명한 이런 분들 몇 명 넣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왜? KBS 사장은 이사들이 추천해서 다수로 되면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사를 누구로 앉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해보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3분의 2 숫자가 만약 21명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려면은 15명 넣으면 되죠. 그죠? 매직 넘버가 16에서 17이 나옵니다. 딱 계산을 해보면. 그 정당화가 5명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3명 빼더라도, 그럼 빼면 18명 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8명에다가 최소 16명을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친민노총 세력,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해가지고, 그것도 또 KBS 출신들 많아요. 또 거기 보면 과방위에 MBC 출신 거기 넣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그 방송 3법이라고 그걸 해서 KBS, MBC, EBS 지배구조 변경안. 개선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선이라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이 말이잖아요. 제가 좀 중립적으로 계약안이라고 표현도 안 하겠습니다. 변경안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의 그 금속노조 있잖아요. 금속노조가 노동이사제가 있더라. 이사들 중에 노동단체가 추천한 이사가 있으니까 한국도 노동단체가 민노총, 한국노총이 추천한 이사를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독일에는 경영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경영이사회는 노동이사가 못 들어가요. 감사위원회에 노동이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위원회라는 거는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거 다 잘라버리고 대한민국 회사는 다 이사회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이사회죠. 여기에 노동이사를 집어넣으면 경영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독일 모델로, 독일은 독일 ZDF나 ARD 이사들 뽑을 때 많게는 500명, 적게는 한 200명 정도의 어떤 추천위원들이 들어와서 각계가 들어와서 추천하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 후견주의가 적고 아주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싹 들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친민노총이 영구히
민주당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영구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이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있고 거부권을 당했지만 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파 활동을 하신 분으로 평가되는 분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한번 차용을 해보시라 이런 칼럼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이 여기 또 반박문을 내기도 했죠.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게 숨어 있냐면요. KBS가 정상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 KBS 정상화가 뭐냐? 이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 방송을 공정하게 하는 게 KBS 정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팩트. 1 더하기 1은 2잖아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인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국회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정의로운 보도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야당의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죠. 아니, 정의로운 보도가 도대체 개념이 뭐냐? 정의가 이 정의를 누가 규정하느냐, 이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정의로운 보도라는 것은 언론학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팩트 보도는 나오죠. 사실 보도. 기자는 사실 보도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KBS 보도국장을 3대에 걸쳐서 민노총 위원장 했던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KBS 방송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뿔이 나가지고 수신 좀 못 내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KBS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KBS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이런 상업적인 논리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TV조선 같은 경우 약진했습니다. 쫙 약진해가지고 거의 MBC를 따라잡습니다, 지금. MBC 굉장히 지금 물 먹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보도를 하니까. 정의로운 방송을 하니까. 자기들 주장이죠, 그게. 근데 사실 보도를 안 하니까 시청자들이 안 봅니다.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거의 지금 2%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방송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틈을 타고 종편들이 약진해서 쫙 가니까 종편은 개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TV 조선 미디어 그룹에 있는 우리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MBC도 따라잡고 KBS 저거 더 망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따라가서 신문도 1등, 방송도 1등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게싱입니다. 회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구도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어떤 전선이 안 보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끼죠. KBS 정상화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조화가 막 배송이 되고 KBS를 애호사고 이럴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대 메이저 보수신문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유튜브에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 이런 겁니다. KBS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은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는 거죠. 좌파는 KBS를 그냥 딱 잡아가지고 자기들 진영의 스피커로 활용해야 되니까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우파 일부는 어떤 이권관계 때문에 저기 정상화되면은 우리 시장 포션이 줄어드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실태입니다. 사주 있는 언론사가 우리 조중동 등등 있는데 이 보도가 박근혜 정권 탄핵시킨 계기가 촉발점이 된 최초 보도입니다. JTBC 탄핵 보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뿔나시죠? 이거 들으면은. 그때는 다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셨죠? 다 가짜로 판명 났잖아요. 근데 책임 누가 집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집니다. 사주 없는 언론사 어떻습니까? 사주 없는 언론사. KBS, MBC 같은, EBS 같은 거. KBS, MBC는 친민노총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냐? KBS 직원이 4,200명인데 민노총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조합원이 2,300명이에요. 그럼 절반이 넘잖아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 기자, PD, 아나운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이제 기자 직종이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동물원으로 치자면 고릴라들이 우르 있는데 그냥 몇 마리밖에 없는 침팬지 이런 식이 된 거죠. 이해하기 쉽죠? 이런 식으로 저는 쉽게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세력에 의해서 막 회사가 가는 거예요. 사장은 3년 임기 있다가 나가버리고 정권 바뀌면 또 쫓겨나고 뭐 이런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 누구냐? 친민노총 세력이 주인인 거예요. KBS, MBC는.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병 보도. 소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조절해가지고 가짜뉴스 만들고. 이 사람이 사장했습니다, 결국. 최승호 사장. 최승호 PD가 이거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나서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어떻게 망치고, 자,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사람 어디가 있느냐? 뉴스타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태계는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MBC 와서 딱 가지고 놀다가 정권이 교체가, 정권이 뺏기면은 밖에 나가서 외인 부대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일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로 또 정권 잡으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실태가 이렇습니다. 자, 공영방송에 민노총 노영방송 진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요 앞에 해임된 김희철 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유일보 보도된 건데요. 일면 톱이 보도됐어요. 요즘 빨간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특히 제일 심한 거 보도본부였습니다. 보도본부. 여기는 보도본부는 9시 뉴스를 다루는 곳이고, 여기 이제 그 제작본부, 이런 거 이제 다큐멘터리나 1시간짜리, 30분짜리 이런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부서인데, 군대로 치면 이 보도본부는 공수특정단이나 해병대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막 총 들고 빵빵빵 이런 하는 데고, 이 제작본부는 미사일 부대, 포병 부대 이런 데죠. 다른 부대는 이제 지원 부서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어느 공산주의자 그 이야기 했죠. 또는 저 나치의 개벨스도 그 이야기 했고, 거짓말도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 들으면 아, 저거 사실이 뭐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대중들이라는 거는. 그래서 미디어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 수법을. 그리고 여기 싹 다 정하게 있습니다. 사장 민노총, 부사장 민노총, 보도본부장 민노총, 통합뉴스룸이 이게 이제 보도국장이거든요. 민노총, 정치부장 민노총, 취재 1, 2, 3주간 민노총, 방송중 다 민노총인데 뭐. 민노총 회사죠. 민노총 회사. 자, 근데 여기서 민노총이 그러면 보도국장 하면 안 됩니까? 사장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저의 결론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민노총 언론노조는 조직강령 4번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민노총 언론노조는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 정의당, 옛날 그 통진당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정책협약식을 맺어도 됩니까? 공영방송 수신료로 자기 호주머니에 월급 받는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사실상 정치단체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하면 그 공정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전임 간부로 활동을 하거나 했거나, 또는 지금 전임 간부는 아니지만은 본인의 월급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됩니다, 월. 이걸 내는 사람은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과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방송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돼요. 저는 그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저는 이건 다른 언론사는 몰라도 KBS 같이 수신료 받아서 월급 받는 언론계 종사자들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돼서 조합비를 낸다면 기자, PD, 아나운서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외한이지만은 이거는 헌법 소원에서 한번 다투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이거는 본인의 어떤 직무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특정 정치 세력에 봉사하는 거니까 이게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바이어스가 방송 곳곳에 드러나죠. 방송 곳곳에. 민노총 관련 뉴스 잘 다뤄줍니다. 뭐 집회하면요, 몇 명이 왜 모였는지가 딱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탄핵되고 나서 태극기 집회한다고 하면 모이죠. 보도도 안 해요. 그리고 억지로 보도하죠. 그러면은 뭐 많이 모였다. 그래서 교통 차량 정체가 빚어서 시민들이 불편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니까요.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게 바로 편파 방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스트레스 받고 이 뚜껑 열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민노총 언론노조의 언론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언론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단체 아닌가. 이건 뭔가 다르게 봐야 된다. 민노총 노조는 이제 양대 산맥이 금속노조와 언론노조입니다. 금속노조는 여러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쇳덩어리 노조. 언론노조는 볼펜 노조.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볼펜 노조가 언론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KBS 기자, PD, 아나운서, MBC 기자, PD, 아나운서를 하면 공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머리가 아주 잘 들어가겠죠.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쓴다 이거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럼 언론,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KBS, MBC 마찬가지인데 편성 규약이라는 일종의 제작 책임자와 제작 실무자 간의 일종의 헌법 같은 게 있어요. 편성 규약. 편성 규약은 이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 편성 규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작 종사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할 경우 제작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옛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든 대통령 영분이든 뭐 야당 당수든 여당 당수든 다 언론 우리 용어로 좀 나이브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조져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럼 그 양심? 어떤 양심? 그 양심이 털나면 어떻게 그럼 판단해요? 양심이 털난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죠? 내가 이 아주 어떤 악의적인 바이어스를 가지고 내 양심이 털났어요. 나 이 양심이야 이렇게 하면은 야 네가 양심인지 그게 악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성 규약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박민 신임 KBS 사장이 들어가서 딱 부딪히는 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 KBS 사장은 떨어졌지만요. 제가 들어가서면 편성 규약 제가 무력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편성 규약의 양심이란 어떤 그 거론 자체가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자유의 앞으로 핵심은 뭐냐? 제작의 자율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작의 책임성을 지켜야 된다.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언론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수신료. 수신료 이거는 현실 안 되면 공영방송은 자리 설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요거는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죠. NHK 직원들은요, 본인과 배우자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죠? 제가 만약 KBS 기자인데, 저하고 와이프가 주식 투자를 못합니다. 왜 이게 생겼느냐? NHK 기자가, 경제부 기자가 자기가 이제 경제부를 담당하니까 뭐 이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여의도에서 뭐 경제 관련 이런 하는 기자들 빨리 듣잖아요.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NHK 경영위원회에서 NHK 직원들은 본인과 배우자는 절대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일까 해서 지금 NHK 서울지국장 9개라고 있습니다. 제가 친합니다. 그래서 걔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주식 안 하냐? 이러니까 못 한대요. 그럼 너 와이프도 못 하냐? 못 한대요. 야, 너 회사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월급은 얼마냐? 물어보니까 제가 KBS 있을 때 월급 비싸더라고요. 근데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이 월급이 박한 거죠. 지금 KBS, MBC,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잘려가지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월급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수준이. 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래서 뭐, 음주운전 한번 했다 이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냥. 그건 큰일 납니다. NHK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데 민노총 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거 때마다 정책 협약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에요. MBC PD 출신입니다. 자, 입법 활동.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